어머니가 쓰던 핸드크림 냄새는 겨울의 맨 마지막에 남아있었다. 영지는 집 현관에서 그 냄새를 한 번 맡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또 한 번 맡았다. 서랍을 정리해야 했고 가스요금 자동이체를 해제해야 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소형 예금 통장도 처리해야 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적어두었지만 현실은 늘 순서가 없었다. 손에 닿는 대로 잡고 잡히는 대로 놓았다. 거실 벽의 시계는 어제부터 멈춰 있었다. 오후 4시 17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아무 일도 없었는지 영지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눈을 감은 시간과 그 시계의 바늘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어긋난 정보들 사이에서 그는 그냥 서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마트 영수증과 약봉지들이 쌓였다. 필체가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진 메모들, 어디선가 뜯어온 잡지 기사 조각, 누군가의 전화번호. 마음이란 건 참으로 시작하는 메모 조각은 끝이 찢겨 있었다. 영지는 끝을 상상했다. 마음이란 건 참 뭐였을까? 참 어렵지, 참 서럽지, 참 느리다. 아마 그 셋 중 하나였을 것이다. 상가는 1층의 세탁소, 2층의 마사지숍, 3층부터는 오피스텔. 어머니는 3층에 산지 12년이 되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창문 너머로 경전철이 지나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살아있는 소리라고 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정하게 지나가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고 예고 없이 사라지지 않는 소리. 그래서 어머니는 가끔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잠이 들었다. 그런 밤 영지는 부모의 침실 문 앞에서 잠깐 서성거렸다.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들어온 선선한 바람이 커튼의 끝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던 날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오래전 가게를 접었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줄어서였다.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던 것들을 더 빠르고 싸게 사는 길이 생기고 그 길을 찾아가면서 가게에 걸리던 대화들이 거쳤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종종 라디오를 켰다. 낮에 라디오 진행자는 매끈했고 밤에 진행자는 자제했다. 영지는 밤 라디오가 어머니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다. 말했더라면 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 너는 자꾸 뭐가 더 어울린대? 그렇게 웃었을 것이다. 3. 장례식이 끝나고 사무제를 지낸 뒤 영지는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몇 개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시간 있을 때 전화 주세요. 잘 도착했어요? 같은 문장들. 사이로 모르시나요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가 있었다. 모르시나요는 플레이리스트 이름치곤 다소 길었고 질문형이었다. 영지는 그 리스트를 눌러보지 않았다. 누르는 건 쉬웠지만 턱까지 올라온 무언가가 흘러넘칠까봐 그는 머뭇거렸다. 대신 냉장고를 정리했다. 반쯤 남아있는 장아찌,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두유, 얼음 트레이에 얼다 만물. 미래가 멈춘 집에서 과거만이 계속 자라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결국 플레이리스트를 눌렀다. 화면엔 제목들이 주르륵. 최근 추가, 그전 추가, 그전의 전. 곡 제목과 가수 이름들 중 절반은 그에게 낯설었다. 낯설문 종종 유효한 거리감이 된다. 어머니에게만 친숙했던 리듬을 그는 조심스럽게 듣기 시작했다. 작게, 아주 작게 볼륨을 올렸다.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묻어나오는 낮은 울림이 방의 공기를 가볍게 두드렸다. 음악은 그를 특정한 어둠으로 데려갔다. 너무 개인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익명적이지도 않은 어둠. 그 어둠 안에서 몇 개의 문장들이 떠올랐다. 모르시나요?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져진 것일까? 당신에게? 나에게? 아니면 아직 말 걸지 않은 다가올 날에게? 4. 그는 한동안 어머니의 생전 목소리를 녹음해둔 음성 메모를 재생하지 못했다. 대신 불쑥불쑥 떠오르는 어머니의 말투를 따라했다. 그거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음식 남기지 말고. 조금 덜 써도 괜찮아. 그는 그 말들을 마음속에서 모형처럼 조립했다. 조립은 쉽지 않았다. 조립에는 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부품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의 설명서는 구겨졌고
몇몇 부품은 이미 사람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다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회사에서 그는 관리자의 자리로 승진했다. 관리자는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렸다. 그는 팀원들의 일정을 맞추고 분위기를 확인하고 분쟁을 조정했다. 시너지, 효율, 협업 같은 단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실에 올라왔다. 회의가 끝나면 그는 종종 어머니에게 보내려다가 보낼 수 없게 된 메시지 초안들을 읽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르고 손목이 좀 아파 같은 문장들. 문장 뒤에 붙여야 할 이모티콘을 고르다가 그는 자꾸 손이 멈췄다.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 사이에 적절한 표정을 찾지 못할 때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 봄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벚나무들이 제각각의 분홍을 피웠다. 분홍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르다 말하기엔 같은 게 많았다. 토요일 오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디지털 정리 강좌가 열렸다.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구글 드라이브와 구형 외장하드까지 그는 정리라는 이름의 일에 밀려 들어갔다. 강사는 젊었고 말이 빠르며 설명이 분명했다. 중요한 건 파일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검색의 문법이자 기억의 리모컨입니다. 영지는 그 말에 밑줄을 그었다. 이름이 기억의 리모컨이라면 모르시나요라는 이름은 어떤 버튼일까? 재생? 멈춤? 혹은 반복? 강의가 끝나고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다. 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삭제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걸 아는데도요. 강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는 폴더 이름을 아직은이라고 하세요. 아직은? 나중에 삭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지우세요. 기술이 마음을 따라가야지 마음이 기술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은 그 단어는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손잡이처럼 느껴졌다. 6. 영진에게도 사랑이 있었다. 지나간 사랑은 늘 조금씩 다른 냄새를 남긴다. 군고구마 김 냄새처럼 따뜻했고 여름 장마 초입의 눅눅함처럼 무거웠고 코끝이 쌓은 겨울 바람처럼 단정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기 시작하던 해에 시작했고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났다. 연희는 그의 불확실한 시선에 지쳤고 그는 그녀의 정확한 질문에 지쳤다. 나는 너의 몇 번째야? 왜 나와 만나면서도 늘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아?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은 대부분의 싸움보다 어렵다. 정확한 단어를 고르느라 시간을 끌다가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 그 친구 밥을 소식하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그 친구가 평소에도 조심조심 사는 사람 같아서 네가 옆에서 너무 크고 빠르면 서로 숨차겠더라. 그 말이 맞았다. 그는 너무 컸고 빨랐다. 커진 건 조급함이었고 빨라진 건 변명들이었다. 뒤돌아보면 그는 관계보다 상황을 붙잡았다. 관계가 상황을 견디지 못하던 시절. 7. 여름이 깊어갈 무렵 라디오에서 옛날 사연 코너가 다시 살아났다. 청취자들이 보낸 녹음 파일 중 어떤 것은 뒤늦게 수신되어 몇 달이 지나 방송에 나왔다. 그 중 하나는 낯익은 동네의 버스 종점에서 녹음한 듯한 소리였다. 고양이가 우는 소리, 차가 후진하는 경고음,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모르시나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음악이 들어왔다. 영지는 소리를 낼 뻔했다. 무엇을 모르는지 묻는 그 한마디가 갑자기 자신을 향한 말 같았다. 어머니에게, 연인에게, 팀원에게, 자신에게 번갈아 묻고 싶은 말. 모르시나요?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음성 메모를 처음으로 재생했다. 아주 짧은 메모였다. 영진아, 김치찌개 끓여놨다. 퇴근 늦으면 냉장고에 넣어둬. 그 다음 메모는 더 짧았다. 내일 비 온대. 우산 챙겨. 더 다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너 그 이유는 잡음에 묻혔다. 너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왔을까? 너 이제 밥은 너 그 사람과는 너 괜찮니? 그는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었다. 확정할 수 없는 것이 그의 가장 넓은 방이 되었다. 8.
어머니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밝은 톤이라는 건 때로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시간 괜찮으면 점심 한번 하자. 그들은 역 근처 분식집에서 만났다. 어머니와 자주 가던 곳. 어머니 친구는 김밥과 떡볶이를 시켰고 영지는 어묵국을 추가했다. 대화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로 흘렀다. 네 엄마가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 택시를 타면 늘 기사님께 라디오 볼륨을 조금만 키워달라고 했지. 영지는 놀랐다. 어머니는 집에서는 자주 라디오를 껐었다. 너도 알지? 너 공부할 때 소리 방해된다고 몰래 볼륨 줄이고 그랬잖아. 그 말을 듣고 그는 경전철 소리가 나는 밤을 떠올렸다. 그렇게 인내를 배운 사람의 표정을 떠올렸다. 모르시나요? 어머니가 내내 기다렸던 건 아마도 자신이 누군가의 소리를 줄이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마음이었을지 모른다. 9. 가을이 오자 아직은 폴더가 조금 가벼워졌다. 삭제 대신 이동, 이동 대신 이름 바꾸기. 기록은 그때로가 됐고 할 일은 해도 되고가 됐다. 유연함은 느슨함과 다르다는 걸 그는 조금씩 알았다. 어느 주말 그는 플레이리스트 모르시나요의 곡 제목들을 자세히 읽어내려갔다. 재생 시간을 더해보니 3시간 남짓. 그는 그 시간을 보낼 준비를 했다. 물을 끓여둔 주전자, 약간의 과자,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연다. 밤 공기가 들어오고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음악이 시작된다. 첫 곡이 끝나갈 즈음 그는 메모장을 켰다. 질문을 적기 위해서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모른다고 느꼈을 법한 나의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는 채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과 질문 사이에 음악이 있었다. 음악은 대답이 아니었고 힌트도 아니었고 한숨 사이에 쉼표처럼 존재했다. 쉼표가 있는 문장이 더 오래 숨을 쉬듯 그의 밤도 음악 사이사이에 숨을 쉬었다. 10. 겨울 초입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았다. 그는 팀원들을 모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확정된 건 아직 없고 오늘 당장 바뀌는 것도 없어요. 다만 준비는 하자. 준비라는 단어는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막내가 그를 불렀다. 팀장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들은 로비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막내는 말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많이 미숙했잖아요. 팀장님이 눈치도 알려주고 선 넘을 때 잡아주고 해서 겨우 온 건데 모르시나요? 마지막 말은 농담처럼 흘렀다. 그러나 그 단어는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것들, 정말로 몰랐던 것들,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대답했다. 나도 많이 모르고 있어. 그 말 뒤에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근데 같이 아는 쪽으로 가보자. 10일 연말 영지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어머니의 방 안 커튼을 살짝 걷고 창틀 먼지를 털고 스탠드를 켠다.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고 종이에 편지를 쓴다. 어머니, 요즘 나는 늘 먹고가 생각나. 빈칸은 매번 다르게 채워지고 가끔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자리도 기록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는다. 서랍에는 이미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종이들은 서로의 온도를 닮아간다. 종이의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는 속도를 보며 그는 안도했다. 세월이 한다는 복원 작업이 바로 이런 건가 싶었다.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쓰기에 좋은 것이 되는 일. 12. 새해 첫날 눈이 내렸다. 이 도시에서 눈은 좀처럼 쌓이지 않지만 그날은 다르게 쌓였다. 그는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 놀이터의 그네는 눈을 털어내지 않아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는 그네에 앉았다. 어른이 되어 앉는 그네는 어린 시절과 다른 각도를 가진다. 세게 밀지 않아도 약간의 흔들림만으로 어지럽다. 그는 잠깐 발을 땅에 끌며 균형을 잡았다. 멀리서 경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살아있는 소리가 눈 위를 조용히 통과했다. 그 순간 그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모르시나요? 나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소리를 줄이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가까워지는 법을, 모르는 채로도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법을. 눈발이 잦아들 때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핸드크림 냄새는 더 희미해져 있었다. 냄새는 이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는 손등에 크림을 한번 짰다. 어머니가 쓰던 것과 같은 제품이었다. 냄새가 손등에서 올라와 눈으로 들어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멈췄다. 멈춤은 종종 가장 큰 움직임이 된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를 또렷하게 듣기 위해선 어지간한 소음을 끄고 있어야 한다. 13. 봄이 다시 왔다. 문화센터 강의는 디지털 기록으로 만드는 가족책으로 바뀌었다. 그는 신청서를 냈다. 어머니의 사진과 메모, 음성, 레시피, 영수증, 약봉지에 작은 글씨, 그 모든 것을 한 권의 얇은 책으로 묶으려 했다. 제목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모르시나요라고 쓰고 작은 부제를 달았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는. 첫 장에는 경전철 시각표를 붙였다. 두 번째 장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장보기 리스트를 붙였다. 세 번째 장에는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곡들의 제목만 적었다. 네 번째 장에는 비워두었다. 빈칸은 여전히 기록이었다. 책을 만드는 동안 그는 몇 번 울었다. 울음은 명확해졌다. 첫 번째 울음은 상실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울음은 어쩌다 보니 참아온 것들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 울음은 안도에 대한 것이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안도, 자신이 무언가를 알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는 채로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상한 안도. 14. 책이 완성되던 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이어폰이 아니라 스피커로, 아주 작은 볼륨으로. 음악과 음악 사이의 공백이 방을 채웠다. 그는 책상에 앉아 공책의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썼다. 모르시나요? 나는 이제야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켜봤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문장. 모르시나요?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게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경전철 소리가 났다. 살아있는 소리와 오래 머문 냄새와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손때가 같은 방에 있었다. 그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클릭 소리가 났다. 재생과 멈춤 사이, 반복과 건너뛰기 사이, 그가 고르지 않은 새 버튼이 눌렸다. 이름은 모르지만 기능은 알 것 같은 버튼. 어머니라면 뭐라고 불렀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냥 사는 버튼. 15. 몇 달 뒤 영지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짐을 옮기고 벽에 못 하나를 박지 않은 채 첫 밤을 보냈다. 낯선 집의 냄새, 낯선 냉장고의 소음, 낯선 창밖의 소리. 그는 모르시나요? 책을 차곡차곡 쌓인 상자들 중 가장 위에 올려두었다. 잠들기 전 그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장보기 리스트가 보였다. 달걀, 대파, 두부, 우유, 식빵. 그가 다음날 아침에 사야 할 목록과 거의 같았다. 그는 웃었다. 모르시나요라는 제목의 책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같은 것을 구입하고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은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조금씩 알고 있었다는 걸. 잠들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스피커를 켰다. 볼륨은 낮았다. 음악이 흘렀다. 낯선 방이 조금 덜 낯설어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모르시나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대답은 꼭 말로 오는 게 아니었다. 가끔은 바람으로, 가끔은 냄새로, 가끔은 라디오의 잡음으로, 가끔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으로 온다. 그 밤은 길지 않았고 충분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늘은 모르는 채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은 조금 더 알겠지. 아니어도 괜찮겠지. 그는 그 생각들을 베개 밑에 놓고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장갑을 끼고 시장에 갔다. 달걀, 대파, 두부, 우유, 식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전철이 지나갔다. 살아있는 소리가 그의 걸음을 따라왔다. 그는 아주 작은 소리로 인사했다. 모르시나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닿았을 것이다. 어머니일지도, 오래전 연인일지도, 어제의 자신일지도, 혹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떤 말들은 닿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게 머물러야 하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손을 씻고 물을 끓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했다. 제목은 이제는. 그 안에는 아직 모르는 노래들이 반쯤 들어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르는 채로 듣는 첫 소절이 요즘 그의 마음에 가장 잘 맞았다.